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자, 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얼어붙은 기부 문화입니다. 보통 추운 겨울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기부 민심이 발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외입니다. 사람들의 기부 민심은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이제 그 사용 내역을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경우까지 늘고 있는데요. 이 싸늘한 기부 민심으로 올겨울은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기부 문화가 왜 이렇게 얼어붙은 걸까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볼게요. 기부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개인 기부 금액과 참여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약 7조 8,313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14년에는 약 7조 7,17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부 참여자 역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약 580만 명에서 5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기부액이 소폭 늘었는데 이 참여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기부 경험자는 26.7%인데 이건 2011년 36.4%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네, 2014년부터 기부 참여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 겨울은 어떻습니까? 네, 올 겨울도 전체적인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한 단체의 상황을 보면요. 이 단체가 운영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이번 1월 30일까지 목표액을 1% 달성하면 1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캠페인이 시작된 지 19일째인데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수은주 높이는 27.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 목표액이 3,994억 원인데 이 중에서 1,113억 원, 즉 27.9%가 모인 겁니다. 다른 해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2015년에는 캠페인 17일째 사랑의 온도가 41.1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8일째 41.5도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동기간 대비 30%가량 적은 금액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월 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모금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모금 속도가 더딘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또 이 단체에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 창설한 이래 처음으로 신입 회원 증가폭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8년 6명으로 시작해서 2016년 422명까지 매년 신입 회원 가입자 수가 조금씩 늘어왔는데요. 작년에는 12월 17일까지 258명만 가입을 추가로 했습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 금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고액 기부자 역시 줄어들고 있었군요. 네, 특히 총 회원수 1,692명, 또 누적 금액 1,857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회원 감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기업인이나 유명인사 등 부자들의 기부 역시 위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고액 기부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기부의 손길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크게 논란이 됐던 이영학 사건과 같은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탄 이영학은 여중생을 가학적 성행위를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데요. 그가 딸의 희소병 치료를 도와달라며 모금받은 10억 원대 후원금 대부분을 그는 유흥비와 차량 튜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의 치료비로 쓰라고 보탠 기부금을 이영학 씨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또 이 기부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기부자들이 좀 배신당한 기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한 재단에서 후원을 받는 아동이 정기 후원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패딩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해당 후원자가 도움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비싼 점퍼를 요구해서 후원을 끊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2013년부터 한 여자아이를 후원해 왔고요. 매달 3만 원씩 보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2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씩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에 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후원 아동에게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비싼 선물 말고 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한 얘기해 보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재단 측으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더니 20만 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재킷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원이 필요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아이인데 그런 사람이 비싼 옷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후원을 끊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인터넷상에는 그의 행동을 두고 뭐 너무하다, 뭐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그런 비슷한 이유로 후원 중단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 복지재단에는 후원받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또 고가 PC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빈곤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에 이것을 비난하는 사회 현상을 빈곤 때리기라고 부르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뭐 잘했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논란들 때문에 기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심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제대로 쓰이는 걸까 이런 의심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기부금 유형과 관련해서 제법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한 사단법인의 회장과 그 간부들이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면서 거둔 128억 원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들은 2014년부터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4만 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약 128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실제 사용한 기부금은 1.7%에 불과한 2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부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또 해외 여행을 갔고요. 직원들끼리 요트 파티까지 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부 내역을 보면 현금이 아니라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아이디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 값에 구매해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자신들이 기부금 일부를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니 기부를 한 사람이나 기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는 상습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서 그 단체의 회장과 대표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그 부분도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기부금이 100% 기부에만 쓰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단체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도 사용이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비영리 단체에서는 후원비 중에서 어느 정도를 간접비로 사용을 합니까? 네, 기부금품 모집법 등록 적용 대상 기부금의 경우에는 후원금의 15% 내에서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 관리, 운영 인건비,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운영 관리비는 통상 전체 후원금의 20% 이내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겨울 기부가 줄어든 이유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얼어붙게 했지만 또 작년에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이 특히나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기부 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 전체를 흔들었던 대형 사건이고 또 그 여파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나라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가치에 따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밑바탕에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 사건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트라우마 때문에 서로 못 믿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부 손길도 줄어들고 기부 금액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나고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 포비아가 확산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햄버거 포비아, 또 계란 포비아가 이어졌고 또 사람들의 온정을 이용해서 기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부 포비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기부를 꺼리는 주요 이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 경제적 이유와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눔 실태 및 인식 현황에 따르면요.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964명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 기관, 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를 택한 비율이 23.8%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때문이겠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컸는데요. 이렇게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단체들 운영 상황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비영리 조직의 기부단체는 최근 모금액이 심하게 감소하면서 이 기부 활동에 차질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형 단체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등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에 전반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는 중소규모 재단들은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원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계층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들은 단발적 기부보다는 정기 후원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정기 후원 신규 가입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이런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해체가 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일단 현재 기부단체와 기부자, 또 정부, 민간 평가 조직 등이 맞물려 있는 기부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모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 단체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모든 기부단체가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법정 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과 해당 사업 연도 출연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또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또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가 있는 단체보다 없는 단체가 더 많군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3만 4천여 개 중 일단 종교법인 1만 8천여 개는 공시 의무가 없고요.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또 교육법인, 학술, 장학법인, 의료법인 1만 6천여 개 중 공시 의무가 있는 단체는 단 52%인 8,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결국 공익법인의 4분의 1만 공시 의무 대상인 셈입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겠군요. 네. 근데 공시 의무는 없더라도 각종 혜택은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정기부금 단체, 또 법정 기부금 단체, 법익법인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또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 테스트, 운영 테스트 등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서 면세 단체의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공식 인정 테스트, 조직 운영, 격리와 적정성, 사업 활동의 적정성 등 총 8개 요건을 충족해야 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검증도 없이 각종 혜택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기부단체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게만 좀 세제 지원을 주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단체는 어떻게 다 하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는 무조건 결산 내역을 국세청을 통해서 공시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조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2,553개 단체 중에서 162개 단체만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기부 손길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시민들의 탓만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단체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기부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서 관리 감독 역시 쉽지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기부금 관련 결산 자료 공시는 국세청이 맡고 있고요.
이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 몫이지만 각 부처가 지정을 추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부자가 나서서 좀 알아볼 정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후원할 단체가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또 홈페이지의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하고요.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한데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모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또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의 모금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비영리 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서 단체의 모금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부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 내가 후원할 혹은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부가 선의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개인이 기부를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소득세법은 국민들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한 경비에 산입해서 주고요. 또 공제 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 아니라 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얼어붙은 기부 문화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